진규천 명규천을 사랑하시는 상록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용기를 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마철 되면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죠. 이럴 때 되면 보통은 기압이 좀 떨어져서 기분이 좀 처지는데 이럴 때 따끈한 커피 한 잔 드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마 좀 몸에 활력이 좀 날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면역력이 좋아지면 이 심장에 어떤 호전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 질환은 굉장히 무섭죠. 한국인 사망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혈관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심근경색이 조금 심해지면 심장의 근육이 굳어지면 약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문제는 평생 고생하게 되는 그런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장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지면 심장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일상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확 푸는 사람이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렇게 참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면 팍 폭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별로 안 쌓이죠. 그래서 심장이 끄떡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거 저런 거를 참고 속으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화가 여기 심장에 쌓입니다. 마음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게 심장에 화가 자꾸 쌓이면 열이 생긴다는 거니까 열이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나중에 확 타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눌러서 나중에 심장이 열이 꽉 차면 본인도 모르게 화가 쉽게 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근두근하죠. 그리고 심장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그렇게 열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정이 안 되죠. 그리고 아마 작은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그렇게 열이 차면 머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열이 차면 머리에도 열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고요. 심장이 이렇게 열이 찬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이고 잘 안 된다는 것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심장에 순환 장애가 오는 걸 의미합니다. 심장에 순환 장애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심장이 이렇게 정상적인 심장이었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심장이 이렇게 자꾸 심장을 이루는 근육들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자꾸 쪼그라들게 되죠. 그래서 쪼그라들게 되니까 이 심장 안에 흐르고 있는 혈관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좁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심장의 세포들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나 필수적인 여러 성분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심장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은 이렇게 심장이 좁아지면 아마 사소한 일에도 놀라게 되고 가슴이 막 죄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을 이렇게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심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심장 자체를 고치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심장 자체를 고치는 방법은 많이 알려진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심장은 수술하기도 여간 만만치 않은 장기 아닙니까? 그러면 심장을 살려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심장은 심장이 하는 일은 심장으로 들어온 건강한 피를 전신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심장에 피가 딱 한 개 들어오거나 건강하지 못한 힘이 없는 피가 들어오면 심장은 어떻게 하죠?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도 약해지겠지만, 왜냐하면 제대로 필요한 걸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좀 안 좋은 피를 전신에 보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부가적으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 자체에 압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생각해 보시죠. 진리는 단순하다고 했죠. 인체에 대한 진리도 단순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복잡해서 심장 하나를 공부하려면 책을 몇 권을 봐야 되고 몇 년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심장을 이해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장에 대한 진리가 단순할까요? 예, 단순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에 심장으로 보내는 만일 피가 건강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살아날까요? 예,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리고 심장에서 건강한 피를 전신으로 잘 보낼까요? 예,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심장에서 건강한 피를 전신으로 보내니까 전신이 어떻게 될까요? 예, 순환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우리가 섭취하는 좋은 음식이 위를 통해서 소화가 되고, 그리고 이 음식이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대장에서 변이 정상적으로 변을 잘 볼 때 우리 몸에 대장에서 오는 유독가스로부터 오염을 피할 수 있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 간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독가스에 의해서 간이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간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겪게 되겠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진 피는 풍부한 산소를 머금으면서 이제 간에서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피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위와 소장과 대장이 좋아져서 간까지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러면 건강한 피가 심장으로 가고 있다고 믿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에서 건강한 피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피들이 우리의 심장에 소통이 잘 되면 심장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심장도 호전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심장에 그 호전 반응이 일으킬 때 열이 찬 분들, 욱하는 분들, 예전에는 잘 참았다가 너무 참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꽉 차서 이제는 못 참는 분들, 참으면 미칠 것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호전 반응은 아마 그런 욱하는 것들이 열로다가 조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열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그래서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특히
머리 쪽으로 깊은 잠을 조금씩 자면서 이 심장도 조금씩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피가 들어오니까 심장도 좋지만 심장이 전신에 피를 보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심장도 조금 더 좋아지고 또 피가 건강하니까 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비유적으로 편안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은 그때부터 스스로를 살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욱하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날카롭게 쏘아붙이거나 신경 과민이었을 텐데 아마 이제 심장의 순환이 조금 되면 어느 틈엔가 차분해지고 또 그렇게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심장에 모세혈관들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심장이 이렇게 경색될, 심장의 근육이 경색될 때 심근경색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몸에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젊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면 왕성하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손이 쪼그라들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왕성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다시 건강한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손도 좀 어느 정도 좀 근육도 커질 거고요. 그리고 활발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심장이 건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해지면 심장에 모세혈관이 점점 뚫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되면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심장의 근육 사이사이에 다 있으니까 근육들도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심장의 근육의 혈액순환,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이 잘 될 때, 안 되던 부위에 잘 될 때, 그렇죠. 순환이 안 되다가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가끔 예전에 심장이 안 좋아서 뜨끔뜨끔했습니까? 그리고 가끔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혈액순환이 될 때 독소득이 빠지면서 찔끔찔끔 쿡쿡 찌르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고요. 조금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런 증상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풀어지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풀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좀 여유 있어집니다. 그리고 불안증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의 열이 빠져나가면 머리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머리의 열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뇌 쪽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풀어지게 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주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심장이 살아나게 되면 이제 심장은 건강해져서 이 건강한 피를 몸 전신에 제대로 잘 공급을 하게 되겠죠. 만일 여러분이 연령이 아주 높으시다면 조금 지장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몸은 아주 고령이 아니라면 우리 몸에 장기가 살아나면 심장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위와 소장과 대장 그리고 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 어려워도 위와 소장과 대장과 간까지 이것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우리 몸은 왕성하게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체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20여 년 이상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의학에서 심장 질환은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위험 부담이 많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체의 진리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위와 소장과 대장과 간까지를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다면 심장은 자동으로 좋아진다는 그 엄연한 인체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장기들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트레스를 또 심장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라면 환경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친구들과 교제도 하시고요. 음악도 들으시고요. 산보도 하시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좋은 책도 많이 보시면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